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제주도와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리즈로 제가 유튜브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날로 일본에 있는 교포분들, 특히 이제 제주 출신 교포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조선인 전체 인구가 1944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바로 직전이죠. 거의 200만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에보다 3.6배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미국 측 기록에 보면 전쟁 기간 중에 제주도에서 약 3만 명 정도 젊은이들이 일본의 공장 노동자나 전쟁 노무자로 갔다, 그렇게 나오는데 3만 명이 훨씬 더 된 걸로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죠. 2차 대전 말기에서 그래서 10만 명이 넘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거의 종전 후에는 절반가량이 귀환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늘고대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렇게 제주도는 곳곳에 해변뿐만 아니고 육지에서도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거리들이 제주 전체의 종합예술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여행하시다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많은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지역은 여성들의 도항이 많았다. 물론 제주도 여성분들이 생활력이 강한 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여성분들이 많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방직 공장에 주로 이제 많이 다닌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제주도가 일본 공업계 어떤 방직 공장 노동시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여공들이 상당 부분 주축을 이뤘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제주도 여성분들이 많이 주축을 이뤘다. 그 중에 주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1922년도에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해제가 됐고, 그리고 1923년에 제주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군대환, 한국말로 군대환인데, 이게 이제 기미가요 마루라는 큰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제주도 몇 곳을 돌아와서 오사카에 가는데, 그 배로 제주 여성들이 도항을 많이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항이 사실 불법적인 것이었죠. 총독부에서는 허가가 없었는데, 그 도항, 그렇게 그걸 모집하는 사람들이 그걸 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그 배에 태워가지고 간 거죠. 특히 제주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오사카 고베 지역이죠. 당시 아까 말씀드린 군대환이라는 배가 제주도에서 오사카에 정기적으로 운항을 했다는 게, 그게 이제 또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사실 제주도의 여성들이 당시 제주도 경제적 주체이자 어떤 삶의 행위자였다. 물론 제주 지역에서 뿐만 아니고 일본에까지 건너가가지고 어떤 특수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제주 출신들의 어떤 이미지를 정립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걸 보면 역시 제주도에서 한국의 교포 중에서 제주도 출신들이 차지한 비중이 왜 많은가? 세 번째죠. 나중에 이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주도 여성들이 많았다는 거. 특히 이제 제주도민 가운데 오사카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 66% 이상이었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공장 노동자였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제주인들의 규모, 이게 해방 이후에 5, 6만 명이 이제 인구가 유입됐는데, 제주도로 대부분이 일본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도쿄 등 제주도인 커뮤니티가 일본에서 형성됐을 때 통계상으로 5만 명 정도 됐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제주도가 전라도에 속했기 때문에 전라도의 인원과 제주도 인원이 합쳐져서 제주도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사실 통계를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주도 당시 식민지 시대, 그리고 식민지 이전, 그리고 식민지 이후 4.3 사건으로도 많이 갔죠. 일본으로.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고,
그래서 상당수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귀향을 제주도로 했는데 4.3 사건이 일어나서 4.3 사건이 1948년에 일어났으니까 4.3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에서는 한 번 귀환한 조선인이 재도항을 하는 걸 엄격히 제한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일리걸 엔트런트라고 해서 불법 입국자로 해서 검거 후 바로 추방을 했죠. 그때 바로 이제 어떤 제도로 가게 됐냐면은 자기네들이 밀항,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뱃삭을 불법적으로 지불하면서 밀항을 해가지고 제주도민들이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1948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불법 입국자를 주소별로 통계낸 게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부분 통계로 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 1948년이면 이미 제주도와 전라도가 분리가 되는 거죠. 제주도가 225면 경상도가 798면 전라도가 710. 그러니까 제주도는 경상도나 전라도에 비해서 훨씬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주도 사람이 많이 간 거 보면 제주도 사람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일본행 엑소더스가 있었던 거죠. 이 불법 입국자 통계를 보면 사실 이북 지역에 당시 뭐 이렇게 38선 이북 지역에는 거의 없었고 강원 경기도 거의 없었고 서울 충청도 극소수였는데 경상도 지역이 물론 이제 일본과 가까우니까 제일 많았고 경상도 지역 바로 다음에 제주 지역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 그러니까 제주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경상도 지역 다음에 제주도가 많이 갔다는 건 그만큼 일본과의 여러 가지로 인연이 깊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 활동에 있어서 제주 지역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주인은 1629년에 출욕 금지령이 있습니다. 출도 금지령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를 떠날 수 없다. 제주인은 제주도를 떠날 수 없다. 그리고 타지 사람들과 결혼도 할 수 없다. 그런 악법이 생깁니다. 1629년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제주도에서는 남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이게 잘못하다가 이제 변을 당하면 여성들이 생활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성들이 생활력이 강했죠. 그런데 그 생활력 강한 그 여성들이 일본에 건너와서는 하나의 근대적 도시 공간에서는 직업 부인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또 했다는 거죠. 어떤 여성 활동에 상당히 제1교포의 여성 활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식민지 모더니티의 어떤 역사성을 제주도 여성들이 이뤄냈다. 당시 일본 그러니까 전쟁 이전 그리고 전쟁 바로 직후에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몇 가지만 이게 사례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 물론이죠. 거기다가 빈대가 들끓는 어떤 건물. 그 다음에 폐결핵이 위험되는 탁한 공기, 그리고 이불 공동 사용, 침구 공동 사용, 그 다음에 기숙사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 밥, 부패한 생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어떤 제국의 공장에 가서 이 일을 해왔다는 거죠. 이 제주도 여성의 특유의 기질, 어떤 자료를 보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제주도 여성은 직접 노를 저어서 일본까지 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생활력이 그때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섬지방의 열악한 생존 조건에서도 그런 강인하고 독립적인 게 결국 일본 생활을 적응을 하게 되고 일본에서 제1교포 삶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왔던 거죠. 이런 제주도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4.3 사건이 이제 다음 시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4.3 사건을 맨 먼저 문제 제기한 것도 제주 출신 제1교포였죠. 김봉현, 김민주 씨가 일본 오사카에서 1963년에 제주도 인민들의 무장투쟁사 자료집을 냈고 또 이제 그중에 김봉현 씨는 4.3 무장투쟁 기록을 도쿄에서 간행을 했습니다. 이런 4.3 사건을 문자화하고 부각시킨 게 바로 제1 제주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3 사건의 그게 결국 김석범 씨의 화산도로 그리고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 이런 참고 문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제주인들의 삶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제적 시각에서 보는 4.3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